네, 반갑습니다. 전문가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 8월 26일 수요일 공개방송 간단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난 수요일에 방송을 하고 나서 시장이 좀 더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여기서 방송을 했거든요. 네, 요날 방송을 했고, 코스피 기준,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때 여기 살짝 급락하고 나서 살짝 중간에 반등 나왔었던 요날이 지난 수요일날 이었는데, 이제 방송을 남겨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 방송을 제가 또 돌려봤어요. 제가 이제 이때는 좀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슈팅이 나오니까,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완만한 상승 이후에 슈팅이 나오면서 각도가 가파라지니까, 이제 수익은 터지는데, 수익은 이제 가파르게 터지면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장이 될 테지만, 그 끝은 결국에는 한번 시장이 출렁출렁일 수 있다. 네, 물론 뭐 시장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빠진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까지 빠진다, 뭐 여기까지 빠진다, 이런 건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상을 한번 해봤고, 그렇게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서는 이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최저점이 나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조정시 매수다. 굳이 따지자면 주식과 현금 5대5 정도. 예, 여기서는 현금을 좀 늘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서는 이제 와서 현금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고, 현금을 뭐 주식을 5대5로 갖고 있다면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고, 오히려 내려오면 더 사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코스피 기준으로도 여기서 이게 딱 저점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뭐 살짝 반등을 줬다가 내려올지 그냥 여기서 바로 내려올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려오면 이런 자리는 강력한 매수 자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 지그재그, 얘랑 이런 형태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계속 폭락하거나 뭐 갑자기 날아가서 막 쭉쭉쭉 가거나 이런 장은 당분간 힘들고,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될 텐데, 그러니까 내려오면 그게 매수 기회라는 거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이런 자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자리였어요. 이때. 네, 여기가 2260포인트? 네, 그 정도인데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죠. 코스닥도 자세히 보시면, 네, 이런 자리가 뭐 끝까지 다 내려오진 않았어요. 네, 완전히 이 지지 라인까지 쭉 내려오진 않았지만, 대략 이런 자리가 돌파됐던 지난 고점 자리를 이제 지지 삼고, 또 여기 60일 이평선이 있잖아요. 예, 지난 3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선 61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바로 이탈해서 무너지는 장은 아니다. 지금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있고, 코로나에 의한 지금 글로벌 증시가 하락한 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미국 잘 가고 있어요. S&P 500 사상 신고가 뚫었습니다. 미국이 왜 사상 신고가 뚫었나요? 코로나가 잡혔습니까? 백신이 나왔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수만 명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 뚫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 기업들 실적이 좋아서? 뭐 내년 기대감? 물론 뭐 내년 기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은? 원래 주식과 금은 약간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금은 약간 안전자산의 느낌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원래 주식과 금이 동시에 급등하는 경우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번에 나왔죠. 왜 그래요? 언제 나왔습니까? 이때 나왔잖아요. 이때 2009년도 2010년도에 나왔고, 이 또 나왔어요. 이거 왜 그래요?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니까 돈이 많아서 올리는 것도 있고요. 돈이 많아서 올리는 것도 있고,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많이 풀린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은 그냥 금이에요. 예. 요즘 부동산도 많이 올라갔죠? 집에 어떤 가치가 바뀌었나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뭐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더 좋아지지 않았는데 올라가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이라는 게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집은 집이잖아, 그냥. 금은 금이에요. 근데 왜 가격이 올라갑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상세라는 게 어떤 실제 매수하는 힘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원짜리이던 시절에 50원, 100원짜리이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뭐 500원, 1000원 하잖아요. 뭐 그 이상도 하고 그런 화폐 가치 하락이 지금 주식 시장과 금융 시장 그리고 뭐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실물 시장으로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미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빠졌잖아요. 우리만 순간적으로 급락했죠. 왜 급락했습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됐어요. 국내에서 확산이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미국은 매일 확진자가 몇몇 명 나옵니다. 아직도 뭐 그 외에 다른 국가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하루에 뭐 20명, 30명, 40명 나오다가 이번에 200명, 300명이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전보다 많이 급증을 했고 뭐 다시 또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고 뭐 어떤 약간의 어떤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지만 아니 200명, 300명 코로나 확진자 생겼다고 전 세계에서 혼자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무너질 정도라면 그 다른 나라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아예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지금 물론 조심은 하긴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마스크 벗고 나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코로나는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대신에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질병으로 뭐 거의 굳어지고 있죠. 지난 7월 28일 날 국내 코로나 사망자가 300명을 찍었습니다. 오늘 310명이에요. 오늘 8월 26일 현재 310명입니다. 한 달 동안 10명이 사망했어요. 글쎄요, 뭐 10명이 사망했다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망자가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 7, 80대 이상 노약자라든지 기저질환 환자들이 사망을 합니다. 거기다가 10명 정도라는 거는 한 달에 10명은 사망했다는 거는 이 질병이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무섭고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데 그죠? 예. 그 질병 때문에 우리나라만 뭐 폭락한다?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사야 되는 건데 제가 기회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하락했냐면 안 그래도 하락할 자리였던 거예요. 좀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코로나가 확산됐으면 이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안 그래도 많이 올라서 한번 꺾일 만한 좀 과열돼 가지고 꺾일 만한 타이밍에서 갑자기 그런 악재가 나오니까 그게 합쳐지면서 순간적인 투매가 나온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이제 오히려 빠지면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은 뭐 방송도 있었지만 저희 뭐 고세 추천 주식 홈페이지나 M투자그룹 홈페이지에 뭐 어플에 제가 시황 칼럼을 매일 올려드리죠. 채팅방도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때죠, 이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 시황 제목이 뭡니까? 이제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때. 네. 제가 수요일 공개방송과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코스피 2300 이하, 코스닥 800 이하에서는 그동안 확보되었던 현금을 투입할 찬스다. 정확한 저점은 맞추기 어려우니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예, 외국인 형님들은 선물 대량 순매수, 코스피, 코스닥 다 순매수다. 아니 여기서 좀 시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외국인들도 선물, 현물을 다 사고 있는데 개인들만 팔고 있는데 여기서 쫄면 안 된다. 그죠? 예. 지나친 이제 와서 여기 있죠. 이제 와서 지나친 경계나 비관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하락폭은 충분하다.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경계는 지난 8월 초중순에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 8월 초중순에 올라갈 때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좀 조심하고 좀 수익 난 거 챙길 거 챙겨놓고 좀 지켜보자. 슈팅 구간이니까 라고 했지. 지금은 이제는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네, 말씀을 시황에서 강조를 충분히 해드렸죠. 이 정도면. 네. 뭐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뭐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어떤 수준으로 강력하게 강조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 저희도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에 주식을 뭐 더 샀고요. 그리고 일부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은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무조건 다 팔지 말고 보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시점에서 시장이 이제 반등할 것 같아도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올라가지 않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LG화학 같은 거 급등했죠. 저희 LG화학이 있어요. 네, 저희 LG화학을 여기서 팔아가지고 처음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샀어요. 네, 지난주에 다시 샀어. 지난주에 다시 사서 보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사도 돼요. 근데 조금 그 전에 좋아 보여서 매수했지만 조금 흐름이 시원치 않고 이거 저점이 깨지고 좋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손절해야 돼. 그리고 뭘 사요? 다시 좋아 보이는 거 사면 됩니다. 예, 저희도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손절할 건 일부 손절했어요. 모든 종목을 다 보유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손절한 종목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함양식품 이거 뭐 손실이 크진 않았는데 예, 이런 것들 여기서 샀다가 손절을 했어요. 여기서 그냥 왜?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이때는 저점이 깨지고 무너지니까 반등도 시원치 않으니까 이런 걸 팔고 뭘 샀냐? 네, 에이빌바이오를 샀어요. 어저께 이런 자리에서 돌리는 거 보고 여기서 약간 트릭형 60일 이탈 투매 만들고 바로 안착하는 이런 흐름. 그리고 이제 에이빌바이오는 하반기에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제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장중에 15% 폭등했는데 수익 실현 했어요. 뭐 평균적인 수익률은 13% 정도, 14% 정도 수익 실현을 했어요. 하루 만에 어제 사서. 그러니까 어저께 손절매한 삼양식품 손실은 뭐 다 만회된 거죠. 여기 손실 나봤자 뭐 8% 손실 난 것 같은데 요거를 하루 만에 만회한 겁니다. 요거 만약에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회복이 안 됐죠. 오늘 요건 회복이 빨리 안 돼요. 근데 에이빌바이오를 교체해서 빨리 만회했다. 예, 그리고 LG화학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보유했다. 급등하잖아. 네. 이 외에도 뭐 또 종목이 있는데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증거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이 방송에서 드리는 이 시황에 대한 전망, 분석, 그리고 뭐 저희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사이트, 카페에 있는 시황 코멘트,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뭐 무료 정보에서도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 많다. 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여기서 매수 기회였는데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예, 여기서 계속 갈까요?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갈까요?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뭐 폭락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당분간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여기를 바로 넘어가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이 이하로 뭐 추세가 하락해서 대세 하락장이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요 안에서 대략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뭐 위로 갔다가 아래로 올지 아니면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갈지 뭐 이런 정확한 궤적은 우리가 다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대략 요 안에서 놀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안에서 왔다 갔다. 예. 그럼 지금 자리는 약간 뭐 아주 무리할 자리는 아니죠. 그죠? 조금 시장이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매매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다. 내려와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매매를 하셔야지, 아 여기서 내일 하루 다시 내려오면 나 큰일 나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른 상태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급등하고 처음에 확 꺾이는 이런 하락장은 굉장히 타격이 크죠.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고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뭐 좀 쑥대밭이 되죠. 쉽게 말해서 단기 쑥대밭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하고 나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요런 과정은 여기서 요런 과정 정도는요 이런 강한 하락 변동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문제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컸죠. 이때는 단기적으로 확 빠져가지고 종목들이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막 난리 납니까? 여기서 종목들이 막 무너지고 뭐 아수라장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때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는 잘 가요. 6월 말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이때 한번 종목들 볼까요? 6월 말에 이때 코스닥도 반등 주고 다시 왔다 갔다 하자. 왔다 갔다. 이때 종목들을 글쎄 어떤 종목 볼까요? 뭐 이렇게 카카오 같은 거 보시면 6월 말에 잘 가요. 이렇게. 네? 잘 가잖아. 셀트리온도 6월 말에 잘 갔어요. 이렇게. 또 뭐 자동차 볼까요? 자동차는 좀 못 갔네. 삼성전자는 좀 그래도 우상향 했네요. 6월 말에. 네. NC소프트 급등했네. 지수는 왔다 갔다 박스권인데 NC소프트는 신고가 급등해버렸어. 네이버 급등했어. 네이버. 여러분들 이 왔다 갔다 장에서 어떤 종목은 이렇게 급등하더라. 이게 뭐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대표주잖아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은요, 모든 종목이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말이 좀 웃긴데, 모든 종목이 똑같이 공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날아가고 어떤 종목은 안 가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안 좋은 종목, 예? 이렇게 뭐 조선주 6월 말에 급락하잖아. 이렇게, 그죠? 급락했죠. 뭐 포스코 볼까요? 포스코 이렇게 6월 말에 급락하죠. 네. 은행주 볼까요? KB금융. 이런 종목들 안 가잖아. 이렇게. 예. 대한항공, 이렇게 항공주들이 급락하죠. 네이버는 급등, 항공주는 급락. 그러니까 지수는 왔다 갔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할 때 종목별, 섹터별 또는 뭐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격차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되는 쪽으로 몰아주고 안 되는 쪽은 패대기 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뭐 미래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시면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0.1% 소폭 상승했고 코스닥 뭐 0.6%, 네, 뭐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지수가 어쨌든 좀 올랐죠.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아래 여기 보시면 코스피 상승 종목 수가 320개밖에 안 돼요. 전체에서. 하락한 종목은 522개. 분명히 지수가 올랐는데 상승한 종목은 300개, 하락은 500개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는 제자리, 예, 하이닉스, 네이버 강세, 신고가, LG와 급등, 셀트리온 강세, 카카오, 삼성 SDI,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주도주잖아요. 언택트, 인터넷, 2차전지, 바이오, 자동차, 그죠? 이런 애들은 강세고, 그 외의 종목들은 여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는 빨간 물이 많죠? 예, 처음에 여기 빨간 물이 많았는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파란 물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예요? 다 이건 비주도주들, 응? 비주도주들, 이런 거 그냥 우하향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빠지면 언젠간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막상 그 하루 이틀만 안 가도 지겨워하잖아요. 주가가 하루 이틀만 안 가고 내려와도 힘들어하는데 뭐하러 그래, 내려가는 조식을 뭐하러 해, 그죠? 당장 추세가 살아있고, 응? 예,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시장이, 지수가 별로 안 빠져도 얘는 혼자 빠져. 그리고 올라갈 때 안 올라가, 그죠? 지수 올라갈 때 안 올라가죠. 별로.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주도주 보세요. 주도주는 뭐예요?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고 하락할 땐 좀 덜 빠지고, 또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요. 응? 카카오도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조금 빠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조금 빠지고, 올라갈 때 신고가.
뭐야 또 LG화학 이런 것도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조금 빠지고 또 많이 올라가고, 이게 바로 추세가 살아있는 주도 섹터입니다. 다시 정리. 인터넷 언택트,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 2차전지 뭐예요?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 뭐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에서 뭐 에코프로, BM, 또 천보, 그죠? 천보 이거 주도주잖아. 주도주. 이렇게 2차전지 전해질, 첨가제. 그 다음에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대주전자재로, 이런 애들이 2차전지 주도 섹터입니다. 대표적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주도 섹터 바이오. 삼성 바이오 우상향이잖아. 이렇게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안 빠져. 별로 시장 급락장에서도 별로 안 빠져요. 주도주니까. 실적 전망이 워낙 좋고 성장성도 있고. 그 다음 어디?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등등등, 그 이하에도 있겠죠. 이런 애들도 지금 주도 섹터입니다. 많이 올라가고 별로 안 빠지죠. 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현재 주도주.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9월 주도주는 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뭐 꼭 9월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뭐 8월 말도 그렇고 9월 달도 여전히 우리 시장은 언택트 인터넷,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자동차 업종. 원래 제가 자동차 업종은 7월 달까지는 주도 섹터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7월 말부터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제 자동차가 아니죠. 이제는 현대차가 자동차 업종이 아닙니다. 미래차 업종이 미래차. 얘도 이제 전기차, 수소차를 잘 만드는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부터. 내년에 기대되는데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뭐 지금 막 무리하게 따라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타이밍상 이제 또 2, 3일 장이 올랐으니까 3, 4일 올랐죠. 지금 막 따라가면은 약간 또 단기적으로는 재미없는 코스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사이에 또 약간 후발주들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안 좋게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 이런 애들이 뭐 한 번 또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안 하고 안 먹는 게 나아요. 그죠? 아니 뭐하러 내 귀한 자산을 여기에 뭐하러 투입을 해? 여러분 지금 이런 좋은 종목, 주도주 사기도 바쁜데 이런 것만 갖고 있어도 지금 다 못 사잖아요. 좋은 것도. 근데 뭐하러 안 좋은 거를 굳이 많이 낍니까? 뭐 타이밍 맞춰서 한두 개 해볼 수는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은 굳이 하지 말고 우상향 종목 위주로 하셔야 된다. 우상향 종목. 그렇게 보시고요. 시장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주도 섹터 내에 이제 또 그 안에서의 2등, 3등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잘 갔잖아요. 근데 LG화학만 계속 잘 가진 않을 거예요. 2차전지 안에서도. 그럼 내일 모레는 2차전지 내에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얘가 대장이 기둥을 세워줬으니까 그 다음 후발주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인터넷 이쪽에서 대장주들이 신고가를 시원하게 내줬죠. 그럼 내일 모레는 그 이하에 있는 언택트 좀 중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시장이 당장 폭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뒤늦게 너무 너무 올라간 거를 추격 매수하고 그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시 매수, 눌림목 조정시 매수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 제약 바이오 쪽은 제가 이제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이렇게 대표주니까, 물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이랑 한 몸이니까요. 근데 그 외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죠. 특히 코스닥에 알테오제 또 뭐 제넥신부터 해서 뭡니까 뭐 매드팩터도 있고요. 많은데요. 오늘 저희가 수익했다고 했던 ABL 바이오, 이것도 오늘 뭐 좋았죠. 자, 바이오주는 굉장히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이자 단점 뭐예요? 바이오주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하루 만에 15%도 가요.
이게 소형주가 아닙니다. ABL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 넘어요. 1조가 넘는 굉장히 큰 종목인데도 하루에 막 15% 급등하는 거야. 예. 뭐 제넥신 보세요 이거.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짜리가 하루에 막 6, 7% 기본이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큰데 시장이 살아나면 제약바이오 쪽이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크게 움직이니까. 대신 하락장에 걸리면 크게 깨지죠. 근데 지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또 있죠. 공매도를 지난 코로나 사태 급락했을 때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 특별 대책 그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금지해 놨습니다.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 자체가 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공매도 한다고 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공매도를 해놓고 주식을 때려 팔아야 장이 빠지는 거죠. 그래야 이득이 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아무튼 그걸 못하게 해놨으니 시장 참여자들, 특히 이제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 시장을 빼서 이득을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공매도를 할 수 있어야 공매도를 쳐놓고 주식을 패대기 쳐야지 이제 이득이 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영향으로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 외에 뭐 유동성의 효과나 화폐 가치 하락도 있었지만, 근데 그걸 다시 하게 되면 시장이 혹시나 다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원래 9월에 공매도가 다시 풀릴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뭐 재확산 우려 이런 것들로 시장이 출렁출렁 하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슬슬 간을 보고 있죠.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연장을 할 것 같아. 근데 연장을 코스닥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 다 할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공매도가 금지가. 그러면 특히 제약바이오에서는 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무서운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거든요. 제넥신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공매도 쳐놓고 폭락시키면 무섭죠. 근데 그거 못하게 한 번도 못하게 한다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심하고 가는 거죠. 안심하고. 그래서 제가 ABL 바이오를 추천해서 매매한 것도 그런 관점입니다. 공매도가 많거든. 이런 게 공매도 위험이 있는 종목인데 공매도 안 한다고 다시 올라가지. 그래서 이거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 9월달은 이제 8월 말 9월달은 제약 바이오 쪽, 뭐 대형주도 있지만 중형주급에서 그런 종목들을 또 잘 보시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 매매를 할 때는 막 너무 막 허황된 종목들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이제 잘 걸리면 물론 좋은데 잘못 물리면 정말 큰일 나요. 뭐 일일이 종목마다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서 너무 막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본질 가치나 어떤 실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호재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신풍제약 같은 종목이 그랬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신풍제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오버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올 하반기에 어떤 임상 2상, 임상 3상 기대감이 있다든지 또는 뭐 코로나와 관련된 뭐 실제 좋은 뉴스가 나올 예정이 있다든지 그런 종목들은 볼 필요가 있다. 뭐 셀트리온 그룹도 저는 좋다고 봐요. 셀트리온 그룹 쪽도 뭐 아직 뭐 무리 안 했죠. 잘 쉬었죠. 오히려 최근에 푹 쉬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별로 리스크는 별로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타이밍이 문제겠지만 바이오 쪽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언택트 인터넷 1번,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2번. 2번에 포함시킬 게 이제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린 에너지죠. 전기차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풍력, 태양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기가 좋아서? 전기가 더 뛰어나서? 그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하는 거죠. 환경 때문에. 우리가 환경 오염을 좀 앞으로 더 예방하자. 이대로 가면 지구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고 원자력이나 뭐 화력 발전보다는 풍력, 태양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린 에너지가.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는 사실은 뭐 풍력이라든지 뭐 그죠?
태양광 이런 쪽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도 저는 좋게 봅니다. 그게 2번. 그다음 3번은 제약 바이오. 4번은 자동차 섹터. 자동차에서도 현대기아차와 내년에 함께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 외에도 올라갈 종목이 있겠죠. 그죠?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것만 추리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다 보니 4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오히려 잘못 걸리면 고생할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종목 선정하셔가지고 올 9월 달에도 왔다 갔다 박스권장에 좋은 종목을 선정해야만 합니다. 좋은 성적 내셔서 수익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눌러주시고 많이 눌러주시면 또 다음 주에 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